안녕하세요. AI 세계의 모든 길은 엔비디아로 통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네, 그렇죠. AI 모델을 훈련하고 또 운영하는 데 필요한 GPU 칩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했으니까요. 그야말로 절대 군주인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고들 이야기는요. 이 철옹성의 정면으로 균열을 내려고 하는 아주 거대한 움직임에 대한 겁니다. 아, 바로 구글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칩, TPU를 들고 엔비디아의 심장부로 직접 쳐들어가는 거의 뭐 선전포고를 한 거죠.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단순히 새로운 칩 하나가 시장에 나왔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구글은 자신들의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서만 이 TPU라는 비밀 병기를 사용해 왔어요. 그렇죠. 고객들한테 컴퓨팅 파워를 빌려주는 뭐랄까 일종의 렌터카 사업이었죠. 하하, 비유가 재밌네요. 그런데 이제는 그 차를 아예 직접 팔겠다고 나선 겁니다. 와, 그것도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인 메타의 데이터 센터에 직접 TPU를 설치해주겠다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요. 네. 이건 AI 하드웨어 시장의 판도를 정말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 구글의 대담한 전략 변화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죠. 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만 제공하던 TPU를 고객사 데이터 센터에 직접 공급하겠다. 이건 정말 사업 모델을 180도 바꾸는 건데요. 그렇죠. 청취자분들이 이 변화의 무게를 좀 실감할 수 있게 왜 이게 그렇게 큰 뉴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핵심은 통제권의 이동이 있어요. 통제권이요? 네, 기존 클라우드 방식은 모든 게 구글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고객의 자체 시설에 직접 칩을 설치해준다는 건 구글이 자신의 핵심 기술을 고객의 영역으로 들여보내겠다는 의미예요. 아, 특히 그 첫 번째 타겟이 메타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메타가 2027년부터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구글 TPU를 자사 데이터 센터에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해요. 잠깐만요.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하면서 현재 AI 인프라 거의 전부를 엔비디아 GPU에 의존하는 말 그대로 엔비디아의 큰 손 고객 아닌가요? 맞습니다.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죠. 그런데 그럼 메타가 구글과 손을 잡는다니. 이건 마치 한창 비행 중인 여객기의 엔진을 통째로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꾸려는 시도처럼 들리는데요. 이게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진 못할 겁니다. 아, 단계가 있군요. 네, 그래서 계획도 단계적이에요. 당장 내년인 2026년부터는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 TPU 용량을 대규모로 임대해서 테스트를 하고요. 아, 먼저 써보고. 네. 그리고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체 데이터 센터에 통합하는 시기죠. 메타 입장에서는 이게 절박한 생존 전략일 수 있어요. 생존 전략이요? 지금 AI 업계 모두가 엔비디아의 황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황금 감옥? 와닿네요. 최고의 성능을 내는 칩이지만 너무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메타의 필요랑 시장을 뚫으려는 구글의 야망이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시장의 반응은 뭐 즉각적이었겠네요? 그렇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시간외 거래에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오르고 엔비디아 주가는 하락했어요. 오, 시장이 이 움직임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구글 내부에서는 이 전략으로 엔비디아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나오고 있어요. 10%요? 네, 수십억, 어쩌면 수백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메타 같은 거대 기업 말고 이런 온프레미스 방식이 먹힐 만한 또 다른 시장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더 절실한 곳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바로 금융권, 특히 초단타 매매를 하는 고빈도 거래 회사들입니다. 아, 금융. 이 회사들은 1초로 수천, 수만 번으로 쪼개서 거래하는데 데이터가 0.001초라도 외부로 나갔다 오는 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보안이나 규제 문제도 극도로 민감하고요. 그렇죠. 이런 기업들한테 당신들 데이터 센터 안에 우리 AI 엔진을 직접 설치해 줄게 라는 구글의 제안은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기존 클라우드 방식으로는 절대 공략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엔비디아의 파일을 뺏는 걸 넘어서 아예 새로운 시장을 창조해내는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인 TPU라는 무기가 도대체 뭔지 궁금해집니다. 이게 엔비디아의 GPU랑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TPU, 즉 텐서 처리 장치는
구글이 오직 AI 연산만을 위해서 처음부터 설계한 맞춤형 반도체, 그러니까 ASIC라고 불러요. ASIC. 네. 가장 큰 차이는 범용성과 특화성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신 컴퓨터에도 들어있는 엔비디아 GPU는 원래 게임이나 영상의 그래픽을 처리하려고 만든 범용 칩이에요. 네. 수많은 계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연산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AI 시대에 각광받게 된 거고요. 비유하자면 어떤 도로에서든 잘 달리는 고성능 SUV 같은 거네요. 오, 정확해요. 반면에 TPU는 F1 서킷 경주만을 위해 태어난 F1 머신과 같아요. 아하, 오직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추론하는 그 단 하나의 목적에만 모든 걸 최적화했죠. 불필요한 기능은 다 빼고 AI 연산에 필요한 능력만 극대화해서 전력 효율이랑 속도를 높인 겁니다. 현재 7세대 플랫폼인 TPU V7이 양산 중이고요. 그 안에서도 훈련에 특화된 V7P, 아이언우드 같은 여러 버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체 칩 개발, 사실 구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른 클라우드 거인들도 다들 자기 칩을 만들고 있고요. 왜 다들 이렇게 칩 개발에 목을 매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엔비디아 의존도 탈피입니다. 네. AI 시장이 폭발하면서 GPU 가격이 천정부조로 치솟고 돈이 있어도 칩을 못 구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아, 공급 부족. 네. 한 컨퍼런스에서 어떤 엔지니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엔비디아가 새로운 오펙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하, 석유처럼요. 네, 석유 공급을 통제하는 오펙처럼 칩 공급을 통제한다는 거죠. 클라우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사업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비유나 공급망 안정성 말고 다른 이유도 있겠죠, 당연히. 그럼요. 바로 최적화입니다. 최적화. 자신들의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에 가장 잘 맞는 하드웨어를 직접 설계하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가장 최적화된 칩을 만드는 거죠. 아, 그렇죠. 결국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남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통제하겠다는 거대 기술 기업들의 필연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드웨어가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소프트웨어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진짜 해자, 그러니까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성벽은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개발자들이 지난 15년간 쿠다에 익숙해져 있는데 구글이 이걸 어떻게 넘어설 계획일까요? 더 빠른 칩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구글이 마주한 가장 큰 도전 과제입니다. 쿠다는 단순히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개발자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커뮤니티이자 생태계예요. 구글도 텐서플로우라는 자체 프레임워크가 있지만 쿠다의 아성을 넘기기엔 역부족이었죠. 네. 그래서 구글의 전략은 최적화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 TPU를 쓰면 구글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부터 각종 개발 도구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설득하는 거죠. 아, 패키지로 묶어서. 네, 특정 고객, 특히 메타처럼 거대한 단일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을 집중 공략해서 그들의 필요에 완벽하게 맞춰주는 맞춤 정장 같은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자, 그런데 구글이라는 거인이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디디니까 주변의 땅이 흔들리면서 완전히 새로운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특히 대만 반도체 공급망에겐 이건 거의 천지일호의 기회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 TPU라는 F1 머신을 만들려면 엔진 설계부터 타이어, 차체, 냉각 시스템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부품과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모든 걸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들이 바로 대만 기업들입니다. 구글의 야망이 대만에게는 새로운 황금길을 열어주는 동력이 되고 있는 셈이에요. 와. 이걸 부품별로 하나하나 나열하기보다는 하나의 팀으로 묶어서 보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오, 좋은데요? 한번 들어보죠. 우선 설계팀이 있습니다. 칩의 청사진을 그리는 팀이죠. 설계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장인 TSMC는 물론이고 TSMC의 자회사인 GUSC나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같은 설계 전문 기업들이 구글과 함께 TPU의 두뇌를 설계합니다. 아, 여기서 뭐 3나노 공정 같은 말이 나오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반도체는 회로가 미세할수록 더 작고 빠르고 전기도 덜 먹어요.
3나노는 현재 양산 기술 중 가장 최첨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즉, 세계 최고의 기술로 칩의 두뇌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두뇌가 만들어지면 그걸 올려놓을 몸체와 핏줄이 필요하겠군요. 정확해요. 그게 바로 기반 인프라팀입니다. 인프라팀? 고성능 칩은 수많은 신호를 주고받아야 해서 칩이 올라가는 인쇄 회로 기판, PCB도 보통 물건이 아니에요. 30, 40층 아파트처럼 층층이 회로를 쌓아 올린 초고층 기판이 필요한데 진상전자 같은 대만 기업이 이걸 만들죠. 와, 30층이요? 네. 그리고 이 기판의 핵심 소재인 CCL, 그러니까 신호가 손실 없이 빠르게 흐르도록 하는 특수구립하는 타이광전자가 공급하고요. 튼튼한 뼈대와 혈관을 만드는 역할입니다. F1 머신이 전력 질주하면 엔진이 터질 듯이 뜨거워지잖아요. AI 칩도 마찬가지일 텐데 열을 식히는 게 엄청 중요하겠어요. 핵심입니다. 쿨링 시스템 팀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쿨링팀? 고성능 칩은 상상 이상의 열을 뿜어내는데 이걸 잡지 못하면 성능이 뚝 떨어지거나 아예 칩이 타버릴 수도 있거든요. 어휴. 그래서 기존의 바람으로 식히는 공랭식으로는 한계가 오고 이제는 액체로 식히는 수랭 방식이 필수입니다. 물로 식히는 거군요. 네, 치영이나 마이커 같은 대만 기업들이 바로 이 수랭 시스템, 예를 들어 칩에 차가운 액체를 직접 흘려보내는 콜드 플레이트나 이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거대한 분배 장치를 만들고 있어요. 칩의 성능이 올라갈수록 이 쿨링팀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와, 설명을 듣고 보니 정말 하나의 칩을 중심으로 설계, 기반, 냉각까지 완벽한 팀플레이가 대만에서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단순한 부품 공급을 넘어서 구글의 TPU 프로젝트와 운명을 같이 하는 팀 타이완이 결성된 느낌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2026년을 이 팀 타이완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수학의 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 2026년? 네, 구글의 TPU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과 맞물리거든요. 이건 구글의 도전이 엔비디아에게는 위협이지만 대만 반도체 생태계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글이 TPU 직접 공급이라는 칼을 패들고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제국에 도전하는 AI 반도체 전쟁의 새로운 서막을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네, 메타를 향한 구글의 대담한 구애부터 이로 인해 대만 공급망이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지 그 역동적인 흐름까지 짚어봤네요. 네. 이번 구글의 행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사업 확장을 넘어 AI 하드웨어 경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해요. 패러다임의 전환.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의 GPU라는 단일 표준이 시장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구글의 TPU, 아마존의 트레이니움,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아처럼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이 각자의 서비스에 최적화된 맞춤형 칩으로 직접 경쟁하는 다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과거 모든 컴퓨터가 단 하나의 운영체제를 쓰던 시대에서 이제는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처럼 각자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강력한 생태계들이 경쟁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것과 같아요. 와, 정말 그렇네요. 앞으로 이 칩 전쟁의 승패가 미래 AI 기술의 발전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